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Q 파워포인트 12월 14일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은 실수가 없는지 풀이 과정을 확인하시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 A4 용지를 변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와이드 스크린을 A4 용지로 선택하시고요. 확인하시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누르셔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하실게요.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수험 번호 다시 성명 쓰시는 연습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스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탭에 가셔서요.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서 여기 있죠.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는 위쪽에 도형이랑 그 다음에 여기 하단 로고랑 번호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요 상자를 이렇게 선택하셔서요. 위쪽으로 딱 붙여주시고 크기 조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보시면 이 상자에서 살짝 작게 하시는 게 제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살짝 작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보시면 진한 거랑 흐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흐린 쪽이 아래쪽에 가 있기 때문에 흐린 도형을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삐죽하고 이쪽은 들어갔으니까 잘 보시면 요 모양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도형을 처음 그리셨을 때 기본 설정으로 하실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살짝 흐린색 선택하시고 윤곽선도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을 주세요. 글꼴은 문제를 보시면 맨 끝에 여기 도형 슬라이드에서 도둠이 18이죠. 그래서 도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엔터 치셔서 도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리는 도형은 이렇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진한 도형 그려볼게요. 한쪽은 직각이고 이쪽은 잘려있죠. 그러시면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잘린 도형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좌우 크기를 조절하셔야 되니까 왼손은 컨트롤 누르시고 조절점을 이렇게 하시면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도형은 진하니까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좀 진한 색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도형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은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자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마스터 글꼴을 보시면 굴림이 40 흰색이네요. 홈에 가셔서 이 상자를 선택했을 때 굴림에 그 다음에 4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으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끝났습니다. 위쪽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그림 넣을게요. 삽입에 가셔서 그림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ABC 주식회사니까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서 밑에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하시고 꼭 회색을 누르셔서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닫기 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번호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삽입에 가시면 머리끝 바닥끝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랑 요거 두 개 체크하시고요. 모두 적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 5번을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슬라이드 6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배점이 높은 5번 슬라이드부터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5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차트 슬라이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제목 먼저 써주세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입력하셨으면 하단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시면 엑셀 창이 뜨는데요. 살짝 이렇게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로 보시면 유럽, 중국, 아태 지역은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2020년, 2027년은 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여기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셨을 때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줄이시고 이렇게 늘리셔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이게 항목은 5개, 그 다음에 계열은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디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서 유럽, 중국, 아태 지역은 항목이니까요. 항목 이름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은 항목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가로줄은 첫 번째 세로줄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가로줄은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만드셨으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 밑에 테이블이 있죠.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빠른 레이아웃 가셔서 테이블이 있는 여기 레이아웃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축제목이랑 눈금선이 없어요. 그래서 축제목 선택하시고 딜리트, 눈금선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었고요. 글꼴은 도둠의 16 외곽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을 선택한 상태에서 홈에 가셔서 글꼴은 도둠입니다. 글자 크기는 16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차트 영역은 노란색, 그림 영역은 흰색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깥쪽이 선택한 상태에서 채우기에서 노란색, 그 다음에 안쪽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흰색,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제목을 입력하시고 차트 제목은 궁서24 굵게 흰색의 테두리 그림자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지우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제목의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 굵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에서 테두리 넣어주시고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가셔서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은 진행했고요. 데이터 서식 2027년 계열을 표준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자, 문제를 보시면 왼쪽이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입니다. 자, 그래서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2027년이니까 2027년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보조축 이렇게 하셔서 모양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먼저 선택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표식 모양이랑 크기를 좀 바꾸셔야 돼요. 여기는 다이아몬드고 저희는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자, 그래서 페인트 통에 가셔서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하시고요. 마름모 해주시고 크기는 1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10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 정도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표시 랩을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2.8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셔서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쪽 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숫자가 틀리네요. 제가 오타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셨을 때는 이쪽에서 데이터 편집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엑셀 창이 다시 열리고요. 여기 42.8이죠. 네, 여기를 42.8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셔서 변경을 하시고 X 누르시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도형을 넣기 전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트의 크기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축, 그 다음에 보조축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 아래쪽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윤곽선에서 검은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값을 보셔야 돼요. 축값을 보시면 0부터 45까지 5C,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0부터 160까지 40C. 여기 값이 틀리죠? 네. 여기 값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다음에 0부터 160까지, 그 다음에 기본값은 40으로 하시고 엔터 치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저희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디지털부터 산업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그리셨으면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8원 강조 1입니다. 여기 선택하셔서 미세효과 8원 강조 1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면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이 18입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잘 변경이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를 마지막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셨으면 전체적으로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 위치도 이렇게 보시면 이 도형보다 살짝 작게, 그 다음에 앞에도 여기랑 살짝 작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틀린 사항이 있는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 다음에 여기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표 슬라이드는 8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여기 클릭하시고요. 제목을 써주세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아래쪽을 누르셔서 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 크기를 먼저 볼까요? 표는 하나, 둘, 셋, 33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행은 5개네요. 자, 그럼 여기 클릭을 하셔서 33개. 그 다음에 행 5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크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끝이 4보다 살짝 뒤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4보다 뒤로 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2자보다 조금 앞입니다. 그러면 2자보다 조금 앞에 하셔서 이렇게 도형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하셨으면 먼저 스타일을 주세요. 테마 스타일 강조 6입니다. 그럼 선택을 하셨을 때 표 스타일에 가셔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은 요겁니다.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다르니까 머리끄램과 줄무늬 행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클릭하시고요. 여기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조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글꼴은 도둠의 18입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도둠 엔터 치시고요.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글씨가 가운데로 되어 있죠. 저희는 왼쪽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텍스트 맞춤해서 중간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줄과 줄 사이 간격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붙어 있죠. 그래서 줄 간격, 여기에서 줄 간격을 1.5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바뀌면 살짝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상단 도형은 2개의 도형으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여기 도형을 보시면 밑에 거 양쪽이 잘려 있죠. 자, 그러면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 중에 잘려 있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진하니까요. 선택을 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진한 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도형을 그려볼게요. 오각형이네요. 네, 여기 가셔서 오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셨을 때 글꼴을 보셔야 돼요. 글꼴은 도둠의 18, 도둠의 18.
저희가 앞에서 기본 설정을 하셨으니까 그냥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서 두 개의 도형을 잡아주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시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에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끝이 맞지 않는다 그러시면 도형을 조절하셔도 되지만 이 표를 살짝 이렇게 크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클릭을 하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상단 도형이 다 되셨으면 이제 옆에 도형, 좌측 도형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도형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좌측 도형을 잘 보시면 네모에 이쪽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시면 도형에 가셔서 네모 중에서 요거 끝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 잘 안 맞으시면 좀 작게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리시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빨간 선이 생깁니다. 그때 멈춰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살짝 크니까 살짝 크게 해주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끝에가 잘 맞는지 봐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맞는다 싶으시면 표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선형 아래쪽 그라데이션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 채우기 가셔서 그라데이션에 가셔서 여기서 선형 아래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글씨 써주세요. 도형이 살짝 작은 거 같으니까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키워주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둠의 18입니다. 선택을 하셔서 글자 크기가 도둠의 18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안쪽에도, 표 안쪽에도 선택하셔서 맞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전체적으로 크기랑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표 슬라이드는 끝나시는 겁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위쪽에 텍스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언뜻 봤는데요. 살짝 글씨가 다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엔터 치셔서 꼭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 번째 슬라이드 오셨으면 이제 여기 제목을 써주세요. 클릭하시고 글씨 써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여러분들은 하단 쪽에 내려오셔서요. 영문이랑 한글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영문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서 글물기어가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현재 글꼴은 맑은 고딕에 글자 크기는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은 굴림 24 굵게 주가격 1.5, 두 번째 안쪽으로 들어간 거는 굴림의 20 주가격 1.5 이렇게 되어 있죠. 굴림이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테두리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로 하세요. 24.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도 1.5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굵게 하시고 여기 글몰이 기호만 바꾸시면 돼요. 굵게 하시고 여기에서 글몰이 기호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선택하시고요. 현재 24인데 탭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화살표로 누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기호만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 여기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작게 하시면 크기가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하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24랑 20이 맞는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내리셔서 한글을 쓸 수 있도록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영문을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자 앞에 두시고요. 이렇게 글씨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영문을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한글을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요. 글씨를 다 변경하셨으면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템까지 기니까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밑에가 안 맞죠? 네, 그럴 경우는 여기에서 엔터를 치시면 글머리 기호가 생기니까요. Shift 엔터를 치셔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조절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자는 너무 타이트하게 조절하지 마시고요. 눌러보셔서 굴림의 24, 굴림의 20, 굴림의 24, 굴림의 20 이렇게 맞는지 주간격이 1.5가 맞는지 요거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비디오 넣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비디오, 첫 번째 비디오 가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동영상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보시면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되어 있습니다. 위쪽 재생에 가셔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린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동영상이 살짝 아래로 가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저희 이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 목차라고 글씨 써주시면 되고요. 밑에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을 그릴 텐데요. 도형을 그리실 때는 여기 아래쪽 흐린 도형을 먼저 그려주세요. 삐쭉하니까요. 도형에 가셔서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진한 도형도 그릴게요.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진한 색이니까요. 이쪽에서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 쓸 상자를 만들게요. 도형에 가셔서 여기 상자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글씨를 쓰시는데요. 글씨는 제일 긴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쓰셨으면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요. 도둠에 24 선 없음입니다. 글꼴은 도둠으로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이쪽에 윤곽선에 가셔서 선 없음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 복사하셔야 되니까 위치랑 크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범위 잡아주시고요. 살짝 큰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범위 잡아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복사하셔서 일정한 간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하시기 힘드시면 다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다시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크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써주시고요. 글씨가 하얀색이니까 저희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다 변경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 블록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로 가셔서 여기서 링크 눌러주시고요. 현재 문서를 하시고 슬라이드 6이니까 6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셔서 하이퍼링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넣겠습니다. 삽입에서 그림에 가셔서 그 다음에 총 그림은 이거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자르기 하셔야 되니까 이쪽에서 자르기 이렇게 하셔서 필요한 사진 하시고요. 바깥쪽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크기랑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배치가 맞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네,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표지 슬라이드를 해보겠습니다. 표지 슬라이드를 하실 때는 이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요.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쯤에 하셔야 되니까 보기에 가셔서 안내선 선택하셔서 이렇게 가운데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여기 눈금선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네모에 이쪽이 둥글게 되어 있죠. 자, 도형에 가셔서 여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안에 그림 넣으셔야 되니까 치우기에 가셔서 그림에 가셔서 파일에서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삽입 그림 넣어주시고요. 도형은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정자리 5포인트 선택을 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그림 서식에 가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앞에 페인트 톤에 가셔서 채우기에서 투명도는 50이니까 앞에 선택하시고 5자 하시고 엔터 치셔서 이렇게 투명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드아트를 해보겠습니다. 워드아트는 책상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글씨 써주세요. 글씨 다 쓰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굵게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는 굵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가셔서 근접 반사 터치 가셔서 효과에서 반사에서 근접 반사 터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매기형 수장 위로 하셔야겠죠. 텍스 효과에 가셔서 변환에 가셔서 갈매기형 수장 위로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 잘 선택을 하셔서 가운데쯤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맞는지 봐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이제 그림 넣겠습니다. 여기 그림 ABC 주식회사. 자, 삽입에 가셔서 그림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삽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색 없애셔야 되니까 여기에 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 그 다음 회색을 꼭 찍어주세요. 크기랑 위치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잘 조절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워드아트가 살짝 큰가요?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형 슬라이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글씨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밑에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상자는 테두리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요. 밑에 배경이 된 도형은 네모의 한쪽이 잘려있네요. 네, 도형에 가셔서 네모의 한쪽이 잘려있는 도형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잘린 부분이 살짝 작죠? 네, 그러면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셔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옆으로 복사해 주시고요. 잘린 부분이 아래쪽에 가 있으니까 회전해 가셔서 상하 대칭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도형 그려볼게요. 자, 도형에 가셔서 여기 육각형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라고 글씨를 써주세요. 자, 도형 선택하시고 홈에 가서 보시면 글꼴은 도둠의 18 저희가 처음에 기본 설정하셨으니까 글꼴은 안 바꾸셔도 되고요.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에 가셔서 대신은 파선을 해주시고 두께는 살짝 두껍게 해주셔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 가셔서 저 도형은 요거네요. 네,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글씨는 바로 쓰셔도 되고요.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여기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리실 때 엔터를 치시면 도형이 생겨요. 그래서 방향키로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키로 내려가시고요. 자, 이렇게 글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누르시고요. 테두리 선택하시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 색상 하나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만화죠. 네, 그러면 3차원 만화, 경사 만화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 주세요. 글꼴은 도둠의 18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쭉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깨지지 않도록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방향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스마트 하트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 하트에 가셔서 저 도형은 여기 있네요. 네,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자, 옆에 누르셔서 글씨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요 점두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방향키로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방향키로 내려가셔서 PC 쓰시고 딜리트로 지워주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신 다음에 네, 이렇게 글씨 써주세요. X 누르시고요. 선택하시고 색 변경에 가셔서 좀 진한 색. 일단 이번에는 삼청 경사죠. 네, 여기 가셔서 경사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긁어주세요. 도둠의 18입니다. 글자 크기는 18. 자, 그 다음에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쭉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하트가 끝나셨으면 여러분들은 도형을 하나씩 보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셔서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글씨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그려보시고요. 저는 시간상 이렇게 도형을 그렸습니다. 사용된 도형은 위쪽과 아래쪽에 그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도형에 보시면 둥그고 잘려있죠. 네, 한번 그려볼게요. 둥그고 잘려있는 도형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셔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회전하시고요. 크기랑 위치 잘 해주시고요. 회전을 하시면 글씨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텍 상자를 하셔야 돼요. 여기 텍 상자 선택하셔서 그려주시고요. 글씨 써주시고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글꼴 도둠이 18.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꼭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죠. 네,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진한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하얀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좀 밝으니까 네, 밝은 색으로 좀 변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죠. 네, 이 선들은 도형에 가셔서 여기서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 선 선택하시고요. 갖다 대시면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이쪽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붙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에 가셔서 좀 진하게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께도 두껍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양을 보시면 양쪽이 둥글게 되어 있죠. 화살표에 가셔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같은 도형 같은 경우는 도형에서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셔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양쪽에 잘린 도형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위쪽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잘린 부분이 다르죠. 네,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하셔서 글씨 쓰시면서 도형을 최대한으로 그리시고 복사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도형 색감을 변경하겠습니다. 좀 진하다 싶은 도형만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에 가셔서 진한 색을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범위 선택하시고요. 그룹이랑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그룹을 하시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그룹에 가셔서 그룹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범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G 누르셔서 그룹 이렇게 해주시고요. 애니메이션에 가셔서 첫 번째는 바운드네요. 네, 여기 누르셔서 바운드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쪽은 날아오기 오른쪽에서 날아오기 그 다음에 효과 옵션에 가셔서 오른쪽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잊지 마시고 미리 보기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진 게 없이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끝나셨으면 여러분들 저장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각 슬라이드마다 주어진 조건 위주로 실수 없이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